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5번째 시간 양해왕 상입니다. 예, 양해왕왈 진국 천하막강은 수지소지야 급 과인지신 동폐어제 장자사언. 우선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국은 원래 이런 그 진나라를 이 위씨 지금 저 위나라 위씨죠. 위씨 그리고 한씨, 조씨, 이 세 대부들이, 강력한 대부들이, 원래 그 진나라의 큰 대부들이 6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6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세 대부들은 사라져버렸어요. 멸망해버렸고, 이 3명이 서로 우리 그만 싸우고, 이 공씨를 작게 해가지고 여기다 압축시키고, 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3등분입니까? 네, 3등분해서 갈라먹자. 이렇게 해서 정말 대부가 공을 밀어내고 이렇게 이쪽으로 틀어놓고는 자기들이 갈라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자가 주나라 왕이 이걸 인정해 버렸어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니 죽고 내 살자. 전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진나라가 이게 진나라죠. 진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나라는 주나라 무왕 때 동생을 봉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서너만은 갈라먹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진국이라는 거는 사실은 위나라죠. 위나라 지면 자기들이 진나라의 그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국호가 있으면서도 여기서는 이 진국이 지금 이게 아닌 이 진국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여기 위나라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진국이 막강이라는 것은 막강이라는 뭡니까? 더 이상 강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강국이었다 이것이죠.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지소지야. 당신이, 영감님이, 맹자 당신이 아는 거 아니냐. 급 과인지신. 자,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전국시대 시작돼가 쭉, 이 위나라 역사가 쭉 내려오다가, 내 몸에 이르러서, 동쪽으로는, 바꾸 내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와서, 동쪽으로는 제 나라에게 전쟁에 졌어요. 마다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 마다들이 죽은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맹자가 잘못 기록했는 것인지 맹자와 맹자의 제자들이 잘못 기록했는 것인지 사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됐어요. 하여튼 장자가 죽었다고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 나라와 전쟁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사기에 이게 상화천의 사기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했어요. 예. 또 저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이 제나라에 군사 동맹이 되어 있었는지 구원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나라와 위나라가 이제 둘이가 한번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나라에는 이 군사라 그러잖아요. 군사. 제갈공명도 군사였잖아요. 군사. 네, 중국에는 대표적인 군사가 4명이 있는데 일본이 누구냐면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다 아시잖아요. 강태공은 군사로서 최고의 이 업적을 거둬가지고 그 당시 천하의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제나라를 얻었잖아요. 제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산동 땅보다 더 큰 나라를 주나라 그 무왕에게 받았잖아요.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 제갈공명이에요. 장량이 먼저죠. 그 장량은 이 유방이 워낙 흉악한 음흉한 인간이기 때문에 팽을 당할 거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일부러 땅을 아주 제일 작은 걸 얻어요. 조그마한 땅을 얻어가지고 또 별로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신선이 되겠다 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식들에게 줬는데 그 좀 오래 유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긴 했지만 네, 그렇게 됐어요. 장랑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제갈량이죠. 제갈골량. 제갈량. 다 아신 제갈공명이잖아요. 세 번째가. 네 번째 이 군사. 아까 지금 이 군사를 중국의 대표적인 군사를 얘기합니다. 예, 군사. 그러니까 이 병법을 익혀서 이 군주를 도와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군사라 그러는데 네 번째가 누구냐면 유기라는 사람이에요. 유기는 바로 이 명나라 때 주원장을 도와서 주원장이가 천하를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뒤에 억울하게 뭐 죽음을 당하고 뭐 거의 자살하다시피 하고 제갈량은 결국 성공은 못했죠. 장량은 또 뒤에 숨을 죽이고 살았잖아요. 이 군사 중에 최고의 군사는 강태공. 제나라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중에서 1번, 1, 2, 3, 4번, 1번이 최고가 바로 강태공이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군사가 위나라에 오늘 여기 목이 자꾸 메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위나라의 군사가 이 방은 이 클방자죠. 예, 방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공부를 할 때 이 손빈이라는 사람, 손빈이라는 사람과 둘이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방연이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손빈이가 자기보다 학력이 뛰어나고 머리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위나라에 가서 지금 대장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있는 한 자기가 언젠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나라로 불러들이잖아요,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가 부르니까 뭐 자기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 하고 갔는데 죄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의 다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길을 콱 막아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제나라에서 사신이 왔다가 이 상황을 알고 이 계획을 세워서 비밀이 빼서 제나라를 가버리잖아요. 그래 가서 군사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지금 이 전쟁에 붙은 거예요. 마릉이라는 곳에 전쟁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연이 영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왕자는 포로가 되고 위나라의 왕자는 포로가 되고 자기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비극을 끝나갑니다. 그 마음 심보를 잘못 써서 결국 이런 꼴이 됐죠. 그렇죠? 네. 그 손비는 누구냐면 바로 이 손무 있잖아요, 여러분. 손자 병법이 손무의 후손이에요. 둘 다 병서가 있어요. 손자 병법은 이분이죠. 손빈의 병법도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있는데 이때 동패어제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 겁니다. 동쪽으로는 제나라에게 대패하고 방연 장군이 죽고 맏아들도 죽고 포로가 됐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 보면 서쪽으로 상은 상실을 했단 말이고 땅을 누구에게 진에게 700리라 땅을 빼앗겼다. 진나라하고 붙어가지고 또 져서 땅을 700리라 뺏겼다 그래요. 엄청난 땅이죠. 또 남쪽으로는 초나라하고 붙어가 또 초나라에게 욕받다. 욕받다는 건 또 전쟁에 져서 배상금 물고 땅도 좀 떼주고 살려달라고 이런 이 개망신을 당했다. 욕이라는 것은 욕을 당했다 이거예요. 욕받다. 네. 과연은 이것을 치지 부끄러워합니다. 이 수치로 여깁니다. 치자에 보십시오. 사람이 부끄러우면 귀가 그리고 심장이 귀가 귓볼이 발걸이 하게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래서 치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부끄럽다. 뒤에 이 치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이 형성자고 이거 발음 보고 지나잖아요. 형성자고 이거는 회의자고 이렇게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간화자에서는 이 중국에서 정한 글자에서는 표준자에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많이 썼죠. 치. 예, 원뜻을 살려놓은 거죠. 그래도 과에는 치지. 항상 내가 소원이다 이거예요. 희망하는 게 뭐냐, 원이 뭐냐면, 이 비라는 것은 말이죠. 대신하여,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할위자 있죠. 할위자라든지 혹은 이 채자. 이 채라는 것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 전쟁에 죽은 자들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위하여, 세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쓰는다 이거죠. 설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지하, 어떻게 하면, 여기 면이 되죠?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뭐 다른,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군사훈련을 뭐 또 철저히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겠죠. 예. 그거를 지금 이 양반은 맹자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넘어갈까요? 맹자가 대답하기를, 부국강병 그 필요 없다 이거죠. 지방백리 가이왕. 땅이 사방백리, 요것 백리, 요쪽은 백리. 보통 제후들인 그 천리, 뭐, 왕은 만리,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지방백리라는 건 아주 작은 땅이에요. 정말 성 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조그만한 소고. 또 가이왕. 천하를 이때 왕이라는 것은 또 넘어갔다. 안 건드려야지. 천하를 통일하는 뒷날의 진시황이죠. 그런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조그만한 땅을 가지고도 빨리 인화단결하고 유비무환하고 사람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애국심이 넘치면 큰 대국도 이 정신적 허물어진 군대하고 싸우면 분명히 이긴다 이런 뜻이죠. 네. 왕여 시인 인정어민. 왕께서 만약, 여자는 만약, 시는 시행하다 실시하다 이런 말이죠. 인정, 어진 정치예요. 어진 정치를 백성들에게 실시한다면 실시하고 또 생은 줄이다 이런 말이죠. 줄이다. 형벌을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해. 당신이 보니까 너무 뭐 안 죽여도 될 걸 막 죽이고, 그렇죠? 벌금을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100,000원 내라 하고 말 이런 식으로 형벌을 너무 과하게 하니까 좀 줄이고, 박은 요도 후하게 하지 말고 박하게 하라. 세금 거두는 거 있잖아요. 세금 많이 거둔 걸 뭘 가렴 주구라 그러죠. 렴자 이랬어야 됩니다. 렴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틀린 글자예요. 이거 다른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지금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렴 주구라 그러잖아요. 가렴 주구. 예. 조병갑이 같은 동학난을 일으키게 만든 고보군수 조병갑이라든지 소설 속에 나오는 누구죠?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라든지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가렴주고 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박세렴이라는 것은 세금 좀 적게 거두고, 옛날에 조용조로 거뒀잖아요. 세금 좀 적게 거두고. 그리고 심경이인우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갈고 이 풀뽑기를 빨리 한단 말이에요. 이랑은 이때는 좀 빨리 한다. 서두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기 전에 빨리 일제감사를 빨리 뜯어내게 하려면 사람들이, 농민들이 여가가 있고, 한가할 때 있고, 좀 틈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바쁘면 이렇게 심경이인우를 못 하는 거예요. 빨리 풀 뽑는다든지 깊이 간다, 이걸 못 하잖아요. 예. 심경이인우. 예. 경은 경작하다 말이고, 누라는 건 김매다는 뜻이고, 풀 뽑는 거. 이건 좀 빨리 한다는 뜻이 들어있대요. 이 글자에. 이건 깊이, 땅을 깊이 파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농부가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심경이인우. 그 다음,
장자는 이제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 중년 건강한 사람들, 이 장자들이 가을이라는 뭐냐면 농사를 짓고 남는 여가에 좀 쉴 때 수기효, 이 효제충신이라 같은 것이 자기 마음속에 다 있는 거라 이거죠. 씨가 다 있어. 이것을 더 이 자각을 해서 이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라는 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 효제충신을 닦고 효제충신을 이 효제충신이란 뭘까를 열심히 배우고 그 이제 실천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이 가정에서는 집 밖에 나가서는 집 안에서는 집 밖에 집 안에서는 그 보형을 부모와 이 형님들을 잘 모시고 어디 갔나? 예? 부모의 두 번만 톡톡을 해보시겠어요? 부모와 이거 요즘 제가 이 기계가 겁이 나요. 뭐 조금만 잘못 만지면 뭐 피부 돌아가 버려서 기계치예요. 제가 아이고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 부형을 잘 섬기고 밖으로 나가서는 집 밖에 나가서는 장상 다 어르신들 집안 뭐 동네 어른이라든지 혹은 뭐 지위 높은 분들 장상들을 잘 또 섬겨요. 여기 효고 여기 제잖아요. 이게 이 효는 부모에게 대한 것이고 제는 바로 이 제자는 장상 형님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에게 아주 잘하는 거 이거 이 효제잖아요. 이런 가사제정 이 제라는 것은 만들다는 뜻이에요.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몽둥이를 깎아서 이런 말이에요. 몽둥이를 깎아서 다리라는 것은 두드려 팬다 막 공격한다 이것이죠. 진나라 초나라가의 견갑 단단한 갑옷을 입은 무장한 갑옷을 입고 리병 날카로운 이 무기를 든 이런 정예병들을 가서 공격해서 죽이고 승리를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몽둥이 나무 몽둥이 들고 갔어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뭐 정신무장이 잘 되면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이거죠. 겁먹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볼 수 있다 이거죠. 무시무시한 이 힘으로 그 단결된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수가 있다 이것이죠. 뭐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이때 왕이나 후대 많은 사람들이 맹자를 이제 오락 읽어도 좋아요. 예. 그리고 활이라는 것은 이 활 넓을 활자죠. 그 오활하다가 이렇게 맹자를 참 비판했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 물정이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물정이 어둡고 이상만 높고 입만 살아있고 그렇죠? 이랬다고 욕을 먹어요. 지금 이 견갑 이병을 몽둥이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맹자의 생각은 정신무장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무장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패도 정치가 아닌 왕도 정치를 하는데 왕도 정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세금을 적게 걷고 형벌을 좀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틈틈이 효제 충신을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실 수 있게 하고 또 주위의 형님들 나이 많은 분들을 또에게 아주 공손하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아주 무장한 놈들한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맹자를 공부하면서 이 맹자를 오활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맹자도 이런 욕을 좀 먹었다는 것이죠.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이상은 2000년이 흘러가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한 번도 유학의 이론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이상형으로 남아있죠. 네. 그 다음에 피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을 괴롭히는 패도 정치를 쓰는 그런 인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많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현재에도 지금 여러분 그 러시아의 그 최고 지도층이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피탈
기민시, 백성들이 민시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농사 짓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뺏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 몸으로 하여금 부득 경루이 심경이누잖아요. 아까 말한 심경이누를 해서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게 한다. 심경이누를 해야 부모를 잘 모시는데, 농사 짓는 계절에 군대를 징발해가지고 전쟁에 죽이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 동사하거나 아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늙고 병든 부모는 죽고 젊은 다른 그 형제들이나 군대 간 사람의 아주 어린 동생들이나 뭐 나이 든 형이나 나이 많은 형이나 처 자식들은 그래도 걸어갈 힘은 있으니까 멀리저리 먹을 것을 구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게 된대. 각자 의도 시도하다 각자 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이 막 돼서 엉망진창이 된다. 형제 처자는 이산하게 된다. 기가 막히죠? 네. 그 다음. 그런데 그놈들은 다른 나라,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이 맹자가 지금 양효왕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빼놓고 말은 그래 하죠. 저 다른 나라 그 임금놈들은 왕이라는 것들은, 지도자라는 것들은 함립기민, 함은 함정에 빠뜨렸는 말이고, 함정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함정이잖아요. 함정에 빠뜨리고, 니은 뭡니까? 물에 빠뜨린다. 익사하게 만든다.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거나 물에 빠져 익사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 도탄에 빠진 거야. 도탄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막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니 왕께서 갈왕자죠. 그놈들을 정벌해버리면 정벌해버리면 부는 의미가 없죠. 누가 왕과 적대를 하겠습니까? 덤벼들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기 바쁘고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하통일이라는 거는 왕도를 하면 왕도를 추구하면 틀림없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인자무적은 맹자 한 말도 아니고 공자 한 말도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이 항상 맹자, 공자만 인을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전부터 인이 있었잖아요. 인자는 무적, 인자에게는 당할 놈이 없다,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왕께서는 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자, 무적 의심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인자, 무적입니다. 당신 인자가 되면 적이 없어요. 그럼 천하를 통일하는 위대한 군주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고할 인자무적 왕청물의. 물은 부정사, 뭐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양효왕이 맹자를 쓸까 말까 뭐 끙끙거리다가 오할하니까 안 썼겠죠. 아직도 맹자가 떠나지는 않고 있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80여세로 죽었어요. 이때 맹자는 50대 중반쯤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왕이 바뀌었잖아요. 다음 왕은 또 어떤가? 제선왕은 양해왕은 나를 못 썼지만, 다음의 왕이 양양왕인데, 양왕이 있잖아요. 양왕인데, 양왕은 혹시 나를 쓸지 모르겠다 싶어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맹자 기한 양양왕, 맹자가 이제 양해왕의 후계자인 양양왕을 만나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언이란 원래 일방적으로 말하는 어라는 것은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 어쨌든 말하기를, 망지불사인군, 멀리서 이 망이라는 걸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네. 멀리서 바라보니 뭐뭐 같지 않다, 사는 같아, 닮았다 이런 말. 임금 같지 않아.
멀리서 보니까 앉아있는 게 정중하게 앉아있었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삐딱하게 앉아있었겠죠. 짝다리 짚고 뭐 이렇게 앉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멀리서부터 기분이 나빴어요. 아, 저게 왕이라는 게, 뭐 저 따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망지불사인군, 이거 무서운 말. 그래서 이걸 후대의 수많은 그 제왕들이 맹자를 다 싫어한 게 이것 때문에. 임금 보고 뭐, 꼴이 임금 같지 않다. 이렇게 직격탄을. 취란 건 가까이 가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견소의 외라는 것은 항상 공자도 그랬고, 그렇지, 맹자도 그렇지만, 지도자는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좀 무게가. 이런 일동이 한 무게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근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 아마 다리 떨고 뭐 이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다리 떨고. 이거 뭐 무슨 위험이라고 눈꼽만지도 없는 그게 무슨 임금이야.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또 그 인간이 제 양왕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양왕 그 인간의 조련문을, 조리라는 것은 이 졸자가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아니 요즘 말로 우리말로 뜬금없이 묻기를 천하어호정, 야 이거 뭐 갑자기 이 인간이 나를 보더니 천하어호정 이렇게 해요. 예? 천하어호정이라고 천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세가 어느 쪽으로 굴러갈 것 같습니까? 천하가 앞으로 우리 지금 갈라져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난리인데 전국시대잖아요. 언젠가는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천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뜬금없이 뭐 안녕하시오 뭐 오셔가지고 뭐 수불은 천리일에 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개꼬가 많으시죠 뭐 이런 거 한마디도 없이 대본 또 한다는 말이 천하어정 이렇게 문다는 거예요. 텐샤 우후띵 5글자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닌 5마디 난 3마디 하겠다. 띵의 하나가 되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헤어졌으면 삼국연애에도 나오잖아요. 갈라지면 합해지고 합해지면 갈라진다. 이게 천하다 그랬잖아요. 3분 천하에다가 또 하나를 뭉쳐서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돌아가는 것이다. 삼국 소설, 삼국지 그게 나와요 앞에. 정오일 하나로 정해질 겁니다. 하나로 뭉쳐지겠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그랬더니 이 친구 또 한 얘기가 숙릉일지 이렇게 물어요. 숙은 누구란 말이죠. 누구. 이 글자가 똑같아요. 숙은 이거가 똑같아요. 누구 수. 누가 능히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천하를 통일할까요? 물론 자기들은 뭐 뒤에 진나라 왕, 진왕정 뒤에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내가 대답하기를 기라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기호품 그잖아요. 기에다가 호자를 기호품 그러면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 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호품. 마약을 기호품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기호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여튼 나는 뭐 꿀을 좋아해. 나는 커피를 좋아해. 기호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히 하나로 할 수 있어.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어. 바꿔 말해서 살인을 싫어하는 사람. 이 병사를 죽이는 것을 자기 자식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진 인자. 이런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불기 살인자가 능일지라. 그랬더니 또 여기 대활 이거 안 넣었잖아요. 이거 이런 건 뭐냐면 이 뒤에 바로 일어나온 건 뭐냐면 말 떨어지자 말자 숨 쉴 틈도 없이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표시가 없어요. 숙릉일의 여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지지하지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라는 지지하다, 편들다. 그러니까 대활. 그리고 바꿔 말해서 뭐 그런 사람을 물러 터진 그 사람 하나 못 죽여서 덜덜 떠는 물러 터진 그런 인간이 뭐 지도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신복을 충복 겁을 내고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숙릉여지라는 말은.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 맹자가 답답하니까 천하 막 불려야 천하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따르지 않을 사람이 뭐 지지하지 않을 사람 100% 지지합니다. 당신 빼놓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왕지부묘 이 벼싹이잖아. 벼 밭에 벼가 이때 논농사는 안 됐어요. 물을 뿌리고 뭐 땅속에 있는 뭐 지하수 뽑아가지고 뭐 이래 했는 모양인데 왕지부묘 왕은 양양왕 당신은 이 밭전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풀초 밭에 난 표 이게 싹이라는 거예요. 묘목할 때 이 묘 싹이에요. 벼싹이죠. 벼의 생리를 압니까? 벼가 자라는 생리를 압니까? 물은 거예요. 맹자가 얘기해. 7, 8월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음력 7, 8월이면 엄청 뜨겁고 막 염천이 막 이렇게 막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뭄이 막 바짝 들었던 거예요. 가물 한자예요. 그래서 가뭄에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이 귀신 기자를 붙여가지고 발자를 달아가지고 한발귀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분명히 이건 귀신의 작용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 한발귀 가뭄을 몰아오는 귀신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놈이 설쳐가지고 이 가뭄이 들면 이 자라든 한 20세 30세 자랐잖아요. 아니 다 자라지 못했는데 자라든 벼는 바짝 말라버린다 이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고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바짝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아 죽지 뭐. 말라가 비틀어서 죽어버리지 뭐. 완전히 물을 못 받아 물이 없으니까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고라는 것은 메말라 바짝 말라붙어버린다. 그 다음 그때 하늘이 말이죠. 하늘의 하늘이 유연자굴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는 부들부들하게 기름 부들부들하게 유자잖아요. 뭉게 구름을 일으켜서 무슨 구름이냐 먹구름을 일으켜서 폐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확 쏟아지는 세게 흘러가는 모양이기도 하고 물이 확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폐 하우 비를 내린다. 이 하자가 동사가 됐죠. 폐연이 힘차게 막 쏴 하면서 비를 내리면 이 묘는 발현은 막 갑자기 생기가서 막 엔도핀이 팍팍 들어가 생겨서 막 확 살아나는 모양. 이게 발현이에요. 흥지가 일어날 것이다. 꾸부러 다주 가다가 막 확 펴가지고 물을 받고 막 힘차게 막 하늘 향해서 기운을 뽑아 올릴 것이다. 이것이죠. 기운을 뽑아 올릴 것이다. 발현 흥지의. 기이엇이 이러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천유연자곤이 이게 뭐냐면 천은 누구예요? 훌륭한 왕도 정치를 펴는 어진 임금, 인자무적 같은 이 임금이 자곤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 패도가 아니라 인정을, 왕도 정치를 해서 하면, 그래서 이 왕도 정치 효과가 나게 되면 이면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다주 가다가 와, 이거 훌륭한 지도자 나타났고 해서 와, 해가지고 말이죠. 지지하고 말이죠. 찬성하고 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이게 발현 흥지. 이렇게 되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런 이런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 가도 다 승리해서 그냥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여시 성능어지 이 어라는 것은 막을 방어할 막을 자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 금부천하지 임목. 지금 부는 의미가 없어요. 그라고 하는데 허사죠. 천하의 임목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기르다, 기를 먹자. 이건 누구 지도자란 말이에요. 임금들, 제후들. 이런 인간들이 보면 미유불기살인자. 미유는 없다. 미유는 이 메이오와 똑같아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뭐 불기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전부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살인마 새끼들이다. 전부 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인마 몇지 있죠. 지금 대표적인 살인마 몇지 있잖아요. 이 전쟁에 지금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벌써 이 21세기 이 시대에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세계 앞으로 어디 굴러가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뭐 핵무기를 쓰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의 이익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응? 미유불기 살인자야. 이 지도자라는 놈들은 살인하는 거를 눈도 깜짝 안 하고 살인 몇만 명 죽이는 걸 응? 아주 우습게 생긴 사람 그 목숨 말기를 우습게 한다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죠. 스탈린, 히틀러, 막 이 인간들, 징기스칸, 이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인 살인마들이잖아요. 징기스칸은 또 살인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하기는 징기스칸만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징기스칸은 사람 죽이는 거 막 날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즐거워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그 야율 초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징기스칸이 군사가 되었어요. 군사. 워낙 훌륭한 사람이고 원래 요 나라 계통 사람인데 금나라에서 벼슬 하다가 금나라가 멸망되니까 이 징기스칸 밑에서 이제 군사를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제발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매달리고 워낙 그 능력이 있는 야율 초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뒤에 하유 할 수 없이 들었어요. 그럼 알았다고 내가 그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지 않을게. 그 병을 고쳤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말도 못해요.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건 어른이건 전성의 생명이나 싹 없애버려. 이게 이 유럽에 가서 수많은 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는 그 몽고놈들 온다 하면 애가 우리나라 사람들 호랑이 온다 하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는데 몽고놈들 온다 하면 울던 애가 울음을 그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치 악마 중에 악마였던. 무슨 문명을 서로 교류하게 만들었다 그런 공을 치는데 그 인간이 그래 안 했더라도 또 역사는 다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미안합니다. 징기스칸을 존경한다는 놈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인간을 존경합니까? 금부천하인목이 미유불기살인자야. 여유불기살인자. 여는 만약이란 말이야.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죽이는 나 끝내 뭐 볼 수가 없어. 그 병사 하나 죽는 게 내 자식 죽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럼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지 자식 죽는 걸 생각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천하지민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이는 어디 갔나? 이는 말이죠. 응? 어디 갔지? 똑똑. 나머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안 돼야 돼. 되면 안 돼. 모두 끌어당 일자지. 령은 목덜미예요. 목덜미. 그리고 여러분, 야, 저 자식 저거 인간이 요령이 있어 하잖아요. 요령이 있어라는 게 뭐냐면 요는 허리. 이거 작 똑같아요. 요통할 때. 령은 뭐냐면 목덜미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는 목을 잡히거나 허리를 잡히면 지는 거예요. 못 이겨. 왜? 거기가 급소니까. 목을 잡혀버려요. 잡히면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씨름할 때 보면 막 삿바 싸움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을 상대방 요 부분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잡는 방법이잖아요. 요령. 그래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급소를 터득했다, 알아냈다. 그 요령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일의 급소가 뭐냐? 성공과 실패의 이 갈림이 되는 고기가 어디냐 이걸 아는 거 요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요령. 그래 이 령이라는 목덜미 목을 쭉 뽑고 망지 바라본다. 이때 망이라는 거는요. 망이라는 것은 원래 앞에 있는 거 이건 눈 위에 눈깔이고 여기는 다리, 하늘은 다리고 사람이 이래 높은 데 서가지고 서서 이 높은 데 땅 흙토 서서 눈으로 이 달을 이래 바라보는 장면. 이것이 원래는 이 원래 그저 이 뭡니까 이게 이랬는데 뒤에 여기 이렇게 달은 남아 있고 사람 요 부분 요것도 남아 있잖아요. 달 남아 있잖아요. 원래 여기 눈목이었는데 여기 발음 기호에는 망
발음 기호가 대체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눈목이 있었어요. 여기 요 대신에. 응?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게 망자의 번글자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 요래 되면 회의자 뜻과 뜻을 모은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돼. 요건 뭐냐? 형성자. 요 부분이 발음 보호잖아요. 그 형성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망자. 그 망이라고 하면 멀리서 바라보고 막 제발 저분을 모셨으면 하는 희망과 말이죠. 이런 걸 가진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살인을 싫어하고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통일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성여시야 정말로 참으로 이러면 성이라 진실로 이와 같으면 백성들이 귀지 그에게 왕정을 인정을 베푸는 그에게 귀 돌아간다 이거죠. 그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세금 내고 살면 거기가 살겠다. 와르르 몰려간다 이거예요. 몸이 못 가면 마음으로라도 지지한다 이거예요. 귀라는 것이. 유수지치 유자는 이 유자가 똑같아요. 유자 같을 유자잖아요. 같을 유 같아 유 물이 취 간다 어디로 아래로 물이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나무는 위로 자라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렇죠? 물을 튀겨 가지고 위로 잠깐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지면 다시 또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나무가 거꾸로 자라는 법 없죠. 그렇죠? 계속 위로 자라는. 그래서 이 유수지치하라는 이 가타를 말하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가 똑같아. 폐연, 이 폐연 아까 힘차게 쏟아지는 모양이랬잖아요. 힘찬 모양이랬잖아요. 이 강한 이 힘을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어짜는 막는다. 방어, 막아. 응? 못 가게 막, 물 막아가 됩니까? 못 막잖아요. 맹자가 막 힘차게 얘기한 거예요. 성여시야 민귀지 유수지취하 폐연 수능 그 폐연함을 누가 그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이제 저게 됐네요.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양나라에서 위나라에서 이 위혜왕과 위양왕 두 사람을 만났죠. 만나고 이제 안서죠. 우리 여러분 보세요. 양양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자가 와서 말이죠. 자기가 뭐 말 좀 이렇게 짧게 했다고 같이 말을 짧게 해버리고 하기 자기도 열받잖아요. 양혜왕이 80이 넘어 죽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최소한 5, 60은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건 맹자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후계자 노릇, 진짜 영국의 지금 왕처럼 후계자 노릇 오래 하다가 늦게 이제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행동이 좀 시원찮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맹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맹자가 또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다. 제 나라로 가자. 가는 거예요. 저 이제 제 나라 만났어요. 제 나라 선왕. 즉위한 지 몇 년 안 됐대요. 뭐 2, 3년밖에 안 됐대요. 이제 정치를 새로 시작한 때죠. 제 나라 선왕을 찾아갔어요. 저 선왕이 묻기를 맹자를 만났더니 묻기를 제 나라 황공, 저 조상이 이런데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좀 자랑해달라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나라 문공, 중이라 그래서 무거울 중자 귀자인데 이 사람이 춘추의 5명의 그 대표적인 정치가 권력자, 춘추 5패라 그러는데 5패의 두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초나라 장왕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이는 뭐냐, 업적, 사적.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공을 이루는지. 여기 가득 문어, 얻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 나에게 좀 이 제선왕과 제환공과 진문공의 성공 스토리, 당신이 아는 대로, 당신 학자니까 내보다 더 많이 알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좀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다 아실 것 같아. 좀 물어봅시다. 맹자대활, 중리지도, 중리무리, 바꿔 말해서 우리 유학하는 사람들, 공자를 모시는 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도,
이 도라는 것은 말하다, 언급하다, 말하다. 환문지사, 제한공과 진문공의 역사적 업적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그따위 안 배워요. 왜? 패도니까. 왕도가 아니고 패권주의, 패도 정치니까.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과 과목이 없습니다. 안 배워요. 시의 후세 무전. 그래서 이 중리지도, 여기서 가장 좁은 범위로 말한다면 공자님과 내가 사숙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공자님과 안년 누굽니까? 자로를 비롯한 자장 이런 제자들은 제한진문공의 일에서 하매도 한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논어에 보면 진문공 제한공에 얘기한 거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맹자가 볼 때 재산왕이 논어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 후세 무전은 전하는 게 없습니다. 신미지 뭐냐? 나도 못 들었어요.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죠. 나도 못 들었어요. 미지 문야라는 들은 적이 없어요. 미문지야의 강조예요. 도치법이에요. 미문지야를 미지문야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도치법을 쓴 거예요. 이때 이자는 뭐냐면 이 그칠 이자 혹은 그칠 지자가 똑같아요. 그만둘 수가 없다면 우리 대화를 계속 하려면 연장하려면 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왕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에게 왕도를 물어야지 패도를 왜 물어요? 이런 말이에요. 어휴, 맹자 좀 금방 지죠. 왕한테. 대단해요. 왕은 국민보다 못하고 민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국토 사직이고 그 다음에 왕이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왕들은 뒤집어서 왕이 이거고 그 다음에 사직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고 싶은데 이거 거꾸로 뒤집는 게 맹자예요. 민본사상. 유일한 중국 고대 유일한 민본사상이 바로 맹자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본사상. 가장 강력한 민본사상가. 대단하죠? 민주까지는 우리 왜, 맹자는 민주를 왜 말 못했느냐. 그건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돼. 민주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좀 돼가지고 민주 그랬지. 어느 나라에 동서고금이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민주라는 것은 민의 주인, 왕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민주라는 말이. 일본에서 그 데모크라시를 말이죠. 민주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민이 주인 이렇게 했지만 원래 한문에서 민주는 용례가 많이 있는데 백성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이 황제, 왕이 민주예요. 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란 말에는 두 개의 의미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민주 그러면 민이 주인이 이것만 생각나는데 옛날 사람들 민주 그러면 백성의 주인,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직 왕어 그만둘 수 없다면 여기서 그만둘 수 없고 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대화를 이거 나가려면 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또 묻습니다. 말해요. 덕하여 왕이라는 건 이덕 복인 덕을 가지고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게 왕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덕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제 화제를 왕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간단하게 대답해요. 보라는 건 뭐냐? 원래 보라는 글자 의성이냐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총알이 날아온다 해도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자기가 맞잖아요. 화살이 날아와도. 그게 진정한 보호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감싸 안는 것이 그 보호예요.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왕노릇하면 이 왕도 정치를 펴면 막지능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거 밀어내고 지가 차지할 수 있는 놈은 절대로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힘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범위왕이 막강이란 말이죠. 막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범인이 왕. 네. 그 다음. 말하기를 약 과인자. 저 같은 사람, 약은 같은, 같아 말이에요. 같아. 저 같은 사람, 과인은 과덕지인이라고 그랬죠. 저 겸사예요. 저같이 이 시원찮은 사람도 가히 범인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맹자죠. 돼요. 요즘은 커이라 그러잖아요. 하면, 되지요. 그리고 왕이 말해, 하유량은 무슨 까닭으로 어떻게 해서 지오가야 내가 패도를 버리고 왕도를 해가지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유지오가야 신문지 호울 당신의 대신인 호울에게 당신의 대신인 호울에게 성이 호고 이름이 헐이에요. 호hul에게 나는 들었다 이거예요. 뭐냐? 그것을 당신이 폐다가 아니고 왕도를 할 수 있는 어진 마음을 어진 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내가 호울이한테 들었다 이거예요. 호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호울이 말해준 걸 자기가 다시 옮겨주는 것이죠. 왕좌어 당상 제선왕이 당이라는 건 참 높은 곳이죠. 높은 마루에 앉아 있는데 궁전에 견우 직녀 있잖아요. 견우는 뭡니까? 이 견자가 이 현자를 쓰고 이게 콧뚜레예요. 콧뚜레고 이게 소자잖아요. 현 이거 발음이고요. 이게 콧뚜레고 이게 견자예요. 그리고 여기 우자 견우 소몰이 뭘까요? 목동이죠, 뭐. 견우. 자, 그리고 직녀. 직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직녀. 직은 배틀로 배 짜는 거. 배 짜는 아가씨. 이 견우와 직녀잖아요. 둘이 연애를 하다가 이러쿵저러쿵. 네. 그러니까 이 견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를 한 마리 끌고 당하 이 왕이 앉아 있는 마루 아래를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래 멍 때리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다음 하지. 저 소가 어디로 가지? 그 소 끌고 어디로 가니? 이렇게 이 소를 끄는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 끄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왈 장이 흔종. 이 흔종이라는 건 뭐냐면 흔은 제사 이름이에요. 제사. 이 종은 뭐냐면 이 흔이라는 어떤 제사냐면 이 사당의 이 종묘나 혹은 이 중요한 곳에 어떤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흔이라는 제사를 지내요. 그때 소나 그때 그 당시에는 보면 소나 돼지, 양 세 가지잖아요. 희생이. 그 중에 한 가지를 그 규모에 따라서 큰 이 제사이면 소를 쓰고 그 다음에 돼지를 쓰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좀 적은 규모라면 양을 쓰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세 개를 다 쓸 때도 있고 한 개만 쓸 때도 있고 두 개를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종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타종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소를 희생으로 삼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서 종 거론한테 가면 죽는 거예요. 이 종은 뭐냐면 에밀리 종 같은 그런 종이 아니라 제사 때 쓰는 편종 있잖아요. 편종.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달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종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 종거리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식을 시작하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희생으로 바친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이 종을 안 깨지고 잘 오래 잘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 이런 의미로 이게 흔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이 정화의 해석이에요. 그걸 하려고 지금 희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왕왈 사지 이 사자가 똑같아요. 놔줘라. 그놈을 놔줘라. 놔줘라.
오불인기 곡속. 요즘 우리는 옛날에 곡속약 이런 거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완전 통일해서 이 곡속으로 여섯 자릅니다. 여기서 약무제의 치사지로 약자를 뒤로 빼요. 문법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는 곡속약 이렇게 붙여서 이러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불인 나는 차마 내가 못 보겠다 이거죠. 불인이라는 건 차마 뭐뭐 하지 못하겠다. 그놈이 소가 곡속은 뭐냐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걸 곡속이라 그래요. 곡속. 글자도 복잡하죠. 곡속. 약무죄의 치사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 죽으러 가는 것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가 도살장에 갈 때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 용감한 소는 반항을 해요. 에라이 하고 들이받아버리고 튀어가지고 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부딪혀가지고 소 잡는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도망가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난리친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소가 아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덜덜 떨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도살장. 한번 도살장 몇백 미터 앞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이제 왕이 이때 소가 끌려가면서 안 가는 억지로 끌고 가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라. 아이 내가 헌종 소용하고 바로 풀어줘버려. 너 불쌍히 못 보겠다. 차마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 소를 끌고 간 사람이 화가 아파요. 아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의식인데 어떻게 헌재를 폐지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헌재 폐. 그랬더니 이양역지. 그랬더니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는 500만 원 좀 가고 양은 100만 원 좀 가는데 이 양이 뭐 꼭 해야 된다면 좀 싼 걸로 양으로 바꿔라 막 이런 뜻이 되잖아요. 불식유저 이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하가 폐하는 양으로 바꿨다 이거죠. 바꿔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냐면 지여의 준말이에요. 이게 저라는 것은 이때 저는 제라고 읽어도 안 되고 지여의 준말이에요. 이 여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여의 준말이 저예요. 유지여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울이 바로 전했네.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호울이 그때 봤던 모양이에요. 옆에서 시신족이 왕이 맹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이 마음이 충분히 왕이 됩니다.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 맹자도 사실 심학이에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심학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불교에서도 일체 입심조라 그러고, 유학에도 핵심이 심학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도 정말 반야신경이 있고, 유학에도 심경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그 유명한, 이 학자인, 성리학자인 진덕수라는 사람이 진덕수라는 학자가 진덕수. 원래 이 사람의 성이 신씨인데 신덕수였는데 그 송나라 황제가 이름이 신이 있어요.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글자는 이렇게 쓰게 돼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 눈목자 큰 데에다가 양쪽 이래가 이 글자하고 이 글자 똑같은 거예요. 신이란 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이름을 성으로 쓰기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앞에 이거 마음심자 있잖아요. 마음심자 이걸 떼버렸어요. 그래서 진덕수가 된 거예요. 진씨가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신경이라는 이 아주 고대 이 상서 이 서경 여기나 혹은 곳곳에 있는 마음을 다루는 것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뒤에 또 명나라 때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줄을 달았어요. 상세히.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와가지고 퇴계 선생이
천하 최고의 책으로, 이거 제일 중요한 책. 그 퇴계학의 핵심은 심학이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퇴계학의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보면 왕陽明도 심즉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자는 성즉리라 그랬잖아요. 이성이 천리라 그러고, 왕陽明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천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퇴계도 심즉리예요. 그런데 양명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니까 제가 이 자리에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백성계이왕위에야 신고지 왕지불이냐. 백성들은 모두 왕이 이 애라는 것은 째째하다. 째째. 아까워서. 아이고 500만 원 드릴 거를 말이지. 아까우니까 100만 원만 400만 원 벌려고 양으로 바꿨다. 이렇게 째째한 인간이다. 쪼다다. 쫌팩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던데 뒷담화를 이렇게 합디다. 왕한테. 나는 맹자죠. 본시 안다. 왕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차마 그 끌려가는 걸 불쌍한 장면을 보고 죽일 수 없어서 그랬다는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걸 나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다는 뜻도 있지만 1번 사랑하다, 2번은 아까워 못 사는 거예요. 아까워요. 애전 돈을 애전 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을 아끼를 지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남에게 쓰는 것이 자기 피를 뽑아가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재미있는 사람들이 말 애전 여명이라는 말이 있고, 또 애가 또 좋은 뜻을 쓸 때는 또 이게 있습니다. 애일이란 말이 있어요. 애일. 야, 그럼 어떤 사람이 애일이 말이죠. 태양을 사랑한다. 태양 숭배 의식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일이라는 건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님이 나이가 한 80이라면 옛날에는 막 한 90까지 살기 힘들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봐야 10년 더 살겠냐. 이런 마음, 부모님이 살아가실 앞으로 남은 날이 일이에요. 예? 그것은 너무너무 아까워, 하루하루 아까워서 집을 하나 좋은 거 별장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모셔놓고 효도를 하자. 이게 애일당이에요. 이때 일은 아까워하는 건 좋은 의미죠. 그렇죠? 아까 돈은 지저분한 것이고, 애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애가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은 모두 왕이 아주 째째하고 쫌팽이고 쪼다고 돈을 아끼는 아까워서 소 한 마리 죽이 아까워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당신이 그 아까운 게 아니고 참